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감사에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에서 지금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네,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뉴욕, 로스앤젤레스 또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의 고향인 텍사스 휴스턴 등 미국 전역에서 수천여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이 경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평화 시위를 벌였습니다. CNN 방송은 주요 도시에서 진행된 대규모 시위 모두 평화적으로 진행이 됐고 경찰과도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하지만 주 정부 당국들은 이 평화 시위가 야간에 폭력 약탈 시위로 변질될 것을 우려해서 통행 금지 시간을 이른 저녁으로 앞당기는 조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국방부와 워싱턴 DC 주변 기지들에 대한 병력 방호 수준은 강화됐는데요. 군 당국자는 18,000명의 주 방위군 병력이 현재 29개 주에서 지역 내 법 집행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라크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병력과 거의 같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백악관 비밀 경호국도 백악관 주변 도로들을 통제하면서 보안 강화에 나선 가운데 백악관 인근 라파예트 공원 주변에는 약 2.4m 높이의 쇠 울타리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플로이드 유족의 요구로 부검에 참여한 검시관이 경찰관의 제압과 억압, 목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심폐기능의 정지라는 부검 결과를 발표해서 이 경찰의 면책 특권에 대한 논란이 커진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AP통신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체포된 시위대는 5,600명에 달하는 가운데 일부에서 벌어지는 과격 시위를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군 투입도 언급을 하고 강경한 대응을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 이벤트를 해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1일 화재 피해를 겪기도 했던 대통령의 교회로 불리는 백악관 인근 세인트 존스 교회를 찾아서 성경을 들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라면서 폭력 시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사진만 찍은 뒤 돌아왔는데요. 문제는 이 교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동선 확보를 위해서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있던 시위대에 최루탄을 쏘면서 해산을 시켰고요.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진압용 방패로 도망치는 시위대는 물론이고 취재하던 카메라맨까지 폭행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고귀한 교회에서 사진 찍을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고 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난했고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아예 성경을 들고 나와서 만사에 다 때가 있어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이 내용의 전도서 3장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성경 인증샷 이벤트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인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다음 날인 2일에는 백악관 인근의 천주교 시설인 세인트 존 폴 2세 국립 성지를 방문했는데요. 이곳은 미국 등 세계 각지를 방문해 평화를 강조하고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게 헌정된 시설로 2014년에 국립 성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런 일련의 행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와 성경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했다는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직원들이 온라인 파업에 돌입했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일 그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을 하고 강경 대응을 시사를 하고 있죠. 네. 특히 지난달 29일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동시에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는 강경 대응을 시사한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 트위터는 해당 게시물을 폭력 미화 행위에 관한 트위터의 운영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가렸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발언은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이고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을 국민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소셜 네트워크가 정치인들의 발언을 팩트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과 아내는
지난 수년간 인종차별적 사법제도에 대항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491억 원을 기부하고 있고 또 이번 시위를 계기로 인종차별과 싸우는 단체들에게 123억 원을 추가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현지 시각으로 이를 페이스북 직원들은 저커버그 CEO가 이렇게 개인적인 행동에 집중하기보다는 회사 차원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면서 파업에 돌입을 한 겁니다. 이 페이스북 직원 수백 명은 항의의 의미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환경 설정을 하고 인트라넷 시스템에 로그인하지 않는 등 온라인 파업에 동참을 했는데요. 이렇게 비난이 거세지자 저커버그 CEO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선동적 언변을 반대하지만 페이스북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만든 기업이라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소식입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G7을 확대 재편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구상을 밝혀가지고 지금 말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으로 운영이 되고 올해 의장국이 미국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에게 G7이 매우 구식의 국가 그룹이라면서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를 추가로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관례적으로 사실 이 G7의 회원국이 아닌 나라의 정상들도 초청의 형태로 정상회의에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례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네네. 하지만 백악관의 한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한국 등 다른 나라를 초대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한 데다가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들을 대거 포함시켜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어서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네네. 이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중국을 겨냥해 왕따를 시키는 것은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을 했고요. 이 러시아도 사실 중국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외무부 대변인이 G7이 낡은 모임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확대 개편을 한다면 여기에 중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과 영국, 캐나다 등은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G8에서 퇴출됐던 러시아의 G7 복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